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집중하느라 이재명의 살벌한 인격에 대한 소식을 하마터면 전해드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뜬금없이 인천 계양을 6일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인천 계양구에서 호떡을 사 먹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모습을 이재명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 영상 제목은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이었습니다. 부제는 라이브 개꿀잼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폭 같은 이재명이 숨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을 달며 개꿀잼이라는 부제를 붙인 건 사람 목숨에 대한 무개념 그 자체라는 비난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명이 몸통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는 소중한 증인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명도 아닌 두 명씩이나 줄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1차 심사위원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역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관련자들 말고도 이재명과 관련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재명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두 번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 그래 뭐 선거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한두 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진짜 눈을 의심했던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쉰 채 발견이라고 하는 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위에다가 라이브 개꿀잼 이렇게 지금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썸네일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농담조로 숨쉰 채 발견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만을 생각해가지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끝까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산타 복장을 입고 춤을 추고 앉아있으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죠. 최소한 정치적인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정치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냥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서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저런 식의 썸네일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런 식의 장난을 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이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가지 않고 인천에 가가지고 뭘 했냐 보니까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닙니다. 호떡 먹고 돌아다니는 거 뭐 그게 다예요. 근데 이번에 호떡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지금 마시고 있는 저거 있죠. 저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이재명이 인천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고 식혜였다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저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이가 인천에 가가지고 호떡을 먹은 것인지 닭강정을 먹은 것인지 식혜를 마신 것인지 막걸리를 마신 것인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도
과연 얼마나 이재명이가 호떡 뒤집듯이 말을 뒤집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오로지 그냥 머릿속에서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수사를 방해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설하겠다라고 여자아이를 밀쳐냈다, 이런 식의 지금 논란이 있는데 직접 한번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가 연설하겠다고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밀친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정상적인 정치인이었으면 저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아니 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저런 식의 논란 자체가 없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자기 연설하겠다라고 아이를 밀쳐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갑에 박찬대가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옹호했는데요. 뭐라는 겁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박찬대 얘기를 듣기 전에 이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그리고 박찬대가 뭐라고 해명하는지를 보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터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냥 공개가 돼 있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저거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후보님의 시선 한번 봐봐라. 단상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냐?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강남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다칠까봐 뒤로 좀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손으로 밀친 거라고 한다면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짐짝 치우듯이 저렇게 치웁니까? 그리고 재차 강조하는 게 뭐냐? 이재명의 손 방향과 속도를 보면은 작정하고 밀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저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재명이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로 작정하고 밀쳐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야, 저 사람 좀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기 어떤 본성을 감춰낼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학습을 해온 사람입니다.